아니 근데 이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말대로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건데 검찰이. 예. 자 일단 검찰에서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원지검이든 대검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론하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마이크가 켜져 있고 마이크를 내어드릴 생각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의 주장을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게 술판이 여러 차례 있었다. 술자리가 그거는 있었다고 추정된다. 정황을 봤을 때. 몇 차례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정도일 거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참석했던 것은 한 차례다. 요건 언제예요? 그게 부지사님의 정확한 워딩은 6월 30일 날 마지막 조사를 했고 2023년 6월 30일. 그게 19회차 피신 조사입니다. 19회차. 마지막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직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후인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이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부지사님 출정 기록을 살펴보니까 7월 3일 날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나가시고 그 다음 출정일이 7월 3일이에요. 3일이고 그 다음에 7월 5일이 있습니다. 근데 직후라고 표현하셨으니까 7월 3일이거나 3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7월 3일 날 출정했을 때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자리에 검찰은 없었던 거죠. 검찰 있었습니다. 검사도 있었어요? 출정 기록을 보면요. 7월 3일이라고 한다면 7월 3일 날 4시에 출정을 하셨어요.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했고 부지사님 얘기는 그때 한 5시쯤 김성태가 박상웅을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김성태가 박상웅한테 연어 먹고 싶다 하면서 사오라고 시켰고. 뭐 그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인데 그 집을 지명하면서 그러니까 가게를 상호를 지목하면서 내가 출정을 할 때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창밖에 보이는 연어집이 있다. 그 집 연어집이 연어를 항상 먹고 싶었으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라고 해서 박상웅이 한 5시경 나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5시에. 그래서 제가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7월 3일 출정 시간이 4시기 때문에 갔으면 4시에 추정했으면 4시 반쯤 도착을 했을 거고 거기서 김성태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김성태가 이제 우리 뭐 시켜 사다 먹고 뭐 합시다라고 했으면 5시쯤 박상웅이를 보냈으면 시간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박상웅이 연어하고 술하고 뭐 이렇게 사왔고 연어를 깔고 거기 종이컵에 뭘 따라서 주길래 본인이 마시려고 입을 댔더니 술이더라. 그래서 본인은 안 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7월 3일 일단 뭐 이제 가정 7월 3일 추측이라는 표현 이제 안 쓰겠습니다. 그 전제로 깔고요. 7월 3일이라고 하면 7월 3일이 검찰한테는 어떤 날이냐면 사실은 6월 달에 총 9개의 피신이 작성되는데 이 9개의 피신이 전부 다 이재명 관련된 피신입니다. 그리고 이 9개의 피신이 점차 진화하는 피신이에요. 처음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알 수 있었을 거다 했다가 뭐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6월 30일에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보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 일련의 피신인데 이렇게 피신을 해서 6월 30일 날 검찰이 피신을 완료한 거예요. 완료했는데 검찰도 수원지검이 이번에 반박문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피신을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로 다시 기억을 돌려보면 그 직후에 7월 경에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소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상당히 바삐 움직였던 걸로 보여요. 그 6월 달에 몰아쳐가지고 회유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이 진술을 바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사단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가 그건가요? 당신 정신 차려. 그 시점. 정신 차려 시점. 부인이 나타나서 재판정에서 당신 정신 차려라고 한 시점이 바로 그때.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검찰의 입장을 추측을 해보면 6월 30일 날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때부터 더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증거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원지검에서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6월 30일 날 진술이 끝났는데 예. 그 이후에 굳이 왜 우리가 이화영에게 술을 먹이냐. 네. 우리는 얻을 거 다 얻었다. 예. 30일 날 진술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화영한테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했는데 출정 기록을 보면 예. 7월 달에도 계속 불러요. 7월에도. 예. 그러면 수원지검 주장에 따라서 말하면 네. 6월 30일 날 진술 다 끝났는데 7월 달 왜 부릅니까?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네. 피의자 신문 조서는 예. 피고인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사용할 수 없다. 네. 이화영이 부동의만 하면 말짱 헛된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네. 우리가 왜 했겠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수원지검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종합해 보면 네. 6월 30일 이후 예. 법정에서 이화영이 증거 동의하기 전 그 짧은 텀, 예. 짧은 텀이 수원지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아. 완성된 조서를 예. 법원에서 이화영이 도장을 증거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수원지검에서 우리는 그 당시는 이화영을 회유할 필요가 없었어요라고 주장하는 7월 초가 네. 오히려 회유 압박의 피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같이 뭐 연동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동해서 만들어갈 필요를 검찰이 느꼈던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 시점에 지금 그 민주당이 수원지검에 항의 기자회견을 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 그림으로 잠깐 보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성남의 송옥주입니다. 영등포 의뢰 김민석입니다. 예, 수원 정의 김준혁입니다. 어정무시 을 이재강입니다. 안산 병의 박예철입니다. 서울 은평을 김우영입니다. 서울 노원 의뢰 김성환입니다. 안양시 동안 갑의 민병덕입니다. 예,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박기승입니다. 안양 만안의 강덕구입니다. 수원부 염태영입니다. 서대문각 김동아입니다. 인천 서구병의 모경정입니다. 예, 다 소개가 끝났으면 저희가 그 검찰 네. 저희가 지금 수원지검 기자회견 장면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내드렸는데요. 예,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고 다시 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핵심은 지금 일단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6월 30일 날 이거 2023년 6월 30일 날 확보된 진술에 이 진술을 재판에 실제로 재판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동의가 필요했는데 증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종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달이 난 이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때 마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그 백정화 선생이 등장을 하면서 뭐 왜 갑자기 부인이 나서서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그 진술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네. 확 갔던 이런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쌍방울 간의 이제 뭐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계속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좁혀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창고실. 네. 이 창고실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거기서 술자리가 벌어질 수 있도록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는 늘 조사받으러 가면 김성태 혹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그런 공간입니까? 창고라는 게 어떤 건지 창고는 막 뭐가 이제 기물이 들어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이제 테이블이 있고 예, 테이블 창고 있고, 안에. 예, 테이블 예. 있고 주변에 이제 의자가 있고. 빌려져 있는 예. 세미나실 비슷한 공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세미나실. 실 비슷한 예. 창고는 아니었고 창고는 아니다. 근데 왜 창고라고 자꾸 창고란 말이에요? 명패는 창고라고 붙어 있었답니다. 아, 명패. 예. 그러니까 그 문에 그러니까 그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문에 창고 예. 이렇게 써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창고가 아니라 세미나실처럼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주변에 창고처럼 뭐 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짐이, 예. 일단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거기 둘러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예. 이 얘기가 나온 좀 배경이 있는데 네네. 부지사 이것도 이제 출정 기록이 나오면 다 확인될 부분이긴 한데요. 네. 부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 김성태는 구치소에 있기를 싫어해서 예.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을 하고 오전에 예, 오후에는 검찰에 나가서 놀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다 왔어요? 예, 검찰에 가서 놀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야. 예, 예. 그러니까 김성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김성태 역시도 네. 피신 조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예. 않고 많아야 20개 이하일 겁니다. 네. 예, 근데 출정 기록 보면 아마 뭐 100회 이상 출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이것도 그렇다고 확인이 하면 좀 필요하네요.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부지사님이 워딩에 따르면 거의 매일 나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피신 조서도 하지 않는데 김성태가 검찰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나가서 구치소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쉬고 네.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예. 좀 먹고 싶은 거 갖다 주고 네. 예, 그 과정에서 부지사님 얘기는 술도 예. 많이 마신 것 예.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쌍방울의 김성태 방영철이 검찰에 나와서 놀다 가는 공간이 1315실 창고다라고 예.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그 그림을 좀 계속 조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1315호실이고 명패는 창고였지만 들어가서 보면 세미나실처럼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예. 뭐 일종의 회합 같은 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사무실 개념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수원지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명백한 허위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화영 피고인과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또한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했더니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서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고 언급된 장소는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